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며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통증을 느끼시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1장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의 진짜 원인.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튀어나오거나 파열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완충 장치가 고장나면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디스크가 왜 손상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 약해진 근육, 그리고 지속적인 압박.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허리 디스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연골 손상도 관절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용, 염증, 그리고 회복 부족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과도한 운동, 반복적인 관절 사용, 그리고 비만은 연골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또한 관절 내 염증은 연골 손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연골 보호뿐만 아니라 염증 관리와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장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흔한 실수. 이제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흔한 실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지 않고 구부정한 자세로 앉거나 서는 습관은 척추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엉덩이를 앞으로 빼는 자세는 허리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한 운동입니다. 튼튼한 허리와 관절을 만들기 위해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관절염이 있는 경우 고강도 운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잦은 음주와 흡연은 염증을 유발하고 연골 재생을 방해합니다. 또한 꽉 끼는 옷을 입거나 높은 굽의 신발을 신는 것은 관절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장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을 위한 솔루션.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앉을 때는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어 척추에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목을 숙이지 않고 눈높이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허리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식품,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이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주와 금연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관절염 증상이 심한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장.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을 때 허리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쿠션을 받쳐 허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둘째,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 주십시오. 특히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무릎을 굽혀서 들어 올리십시오. 넷째,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찜질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다섯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실천하십시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의 원인, 악화시키는 실수,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은 더 이상 나이 탓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여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통증, 앉았다 일어설 때 느껴지는 찌릿한 느낌, 무릎에서 나는 뚝 소리,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이 문제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의 건강은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증상들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신호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원인과 해결책.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거쳐 발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찌릿하거나 타는 듯한 통증 또는 저린 느낌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좌골신경통 등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흔히 잘못된 자세, 무리한 운동, 노화, 외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잘못된 자세로 들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허리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노화는 척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외상은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이어져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통증이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진통제나 물리치료,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찌릿한 느낌, 주의해야 할 질환들.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나 엉덩이 부위에서 찌릿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증상은 척추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굳어져 발생할 수 있으며 디스크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찌릿한 통증은 좌골 신경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경통은 엉덩이 부위의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어 다리 뒤쪽을 따라 내려가는 통증을 특징으로 합니다. 때로는 발까지 통증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좌골 신경통은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다리 마비나 감각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찌릿한 느낌이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척추의 불안정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 척추가 제대로 지지되지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 불안정성은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 등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은 척추뼈의 일부가 부러지거나 분리되는 질환이며,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허리 통증, 다리 통증, 신경압박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앉았다 일어설 때 찌릿한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조기 진단과 치료는 더 심각한 질환으로의 진행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이 뚝 소리 나는 현상, 원인과 대처 방법.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뚝 소리가 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소리는 관절 내 연골, 인대, 힘줄 등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통증이나 부종이 동반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무릎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느껴진다면 연골 손상, 반월상, 연골 파열, 인대 손상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연골 연화증은 연골이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무릎 관절 내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는 질환으로 무릎의 불안정성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인대 손상은 무릎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통증과 함께 무릎의 움직임 제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연골의 마모, 관절 내 활액막의 염증, 관절 주변 근육의 불균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운동이나 외상으로 인해 무릎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연골이 마모될 수 있으며, 관절 내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과 함께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 주변 근육의 불균형은 무릎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소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은 자제하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조기 진단과 치료는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방치하면 만성 통증 움직임 제한 결국 수술 단계. 위에 언급한 증상들을 방치하면 우리 몸에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빈번해집니다.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수면 장애, 식욕 부진,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통증으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면 근육은 약해지고 관절의 유연성은 떨어집니다. 이는 더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에는 수술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를 방치하면 신경 손상이 심해져 하지 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릎 연골 손상을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어 인공 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올바른 자세 유지, 꾸준한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만성 통증으로의 진행을 막고 더 나아가 수술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몸이 보내는 신호에 항상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술 없이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비밀, 그 핵심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대화하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작용합니다. 바로 영양, 혈류, 그리고 움직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몸은 손상된 부위를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영양입니다. 특히 관절 건강에 있어서 영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은 혈관 분포가 적어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물질 등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며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등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필요하다면 의사 또는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여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돕습니다. 또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류는 영양과 산소를 세포 구석구석까지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 주변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복 속도가 더뎌집니다. 혈류 개선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혈류 개선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관절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자세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방해하므로 금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은 관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움직임은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또한 관절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는 윤활액의 생성을 촉진하여 관절의 마찰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주어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선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은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양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 닭발, 돼지, 껍데기 등을 섭취하거나 콜라겐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 베리류, 녹차 등을 섭취하여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혈류 개선을 위해서는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틈틈이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움직임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을 보호하고 부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술 없이 관절 건강을 되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양, 혈류, 움직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꾸준히 관리한다면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회복 능력을 발휘하여 건강한 관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관절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7가지 성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절 건강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성분은 관절 건강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성분의 역할과 효능을 자세히 살펴보고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관절은 활기찬 일상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성분은 바로 글루코사민입니다. 글루코사민은 연골 생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골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고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 역할을 한답니다. 글루코사민은 이러한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로 연골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골은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가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이러한 연골의 생성을 촉진하여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루코사민을 꾸준히 섭취하면 연골 건강을 증진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첫걸음, 글루코사민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성분은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골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데요.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수분 유지 능력을 향상시켜 연골이 탄력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연골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콘드로이친은 관절 건강을 위한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친 섭취는 관절 연골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절의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분은 MSM입니다. MSM은 염증 감소와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염증은 관절의 움직임을 둔하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MSM은 이러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억제하고 관절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MSM은 관절 연골의 손상을 늦추고 관절 주위 조직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MSM 섭취를 통해 염증과 통증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편안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분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관절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관절을 이루는 연골, 인대, 힘줄 등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콜라겐은 이들의 구조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관절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콜라겐 섭취는 관절의 탄력성을 높이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콜라겐은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뼈와 관절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여 활동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분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면역력 증진, 그리고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건강한 뼈는 관절을 지지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관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력 증진을 통해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 성분은 보스웰리아입니다. 보스웰리아는 천연 항염 성분으로 관절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보스웰리아는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스웰리아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관절의 통증과 붓기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보스웰리아는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스웰리아는 부작용이 적어 장기간 섭취해도 안전하며 관절 건강을 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관절 윤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에게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은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히알루론산은 관절의 윤활 기능을 개선하여 관절의 마찰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히알루론산은 관절 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연골의 마모를 방지합니다. 히알루론산 섭취는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더욱 편안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성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MSM, 콜라겐, 비타민 D, 보스웰리아, 히알루론산. 이 7가지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관절이 좋아지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연골 생성, 연골 보호, 염증 감소, 관절 구조 유지, 뼈 건강, 관절 윤활 등 관절 건강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이 7가지 성분이 채워줍니다. 물론 이 성분들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그리고 올바른 자세 유지 등 건강한 관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응원합니다. 관절 건강,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가지와 올바른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한 허리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진통제만 먹는다. 허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아마 진통제일 것입니다. 물론 진통제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통증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취와 같습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의 톱니바퀴에 테이프를 붙여서 작동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진통제 복용에만 의존하는 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 소화기 없이 물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불길이 잡히는 듯하지만 결국 불은 다시 번져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통제는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진통제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통증을 만성화시키고 더 심각한 허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통제 복용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시기와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동시에 다른 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 운동, 자세 교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진통제는 여러분의 허리를 치료하는 도구가 아니라 응급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는 보조수단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운동을 아예 안 한다. 허리가 아프면 혹시 더 아파질까봐 혹은 움직이기 귀찮아서 운동을 아예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를 지지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뻣뻣해진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마치 지지대가 약해진 건물처럼 척추는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염증이 악화되어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허리 통증 완화에 좋은 운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트레칭, 뻣뻣해진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폼롤러 등을 활용하여 허리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세요. 코어 근육 강화 운동 척추를 지지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플랭크, 브릿지, 윗몸 일으키기 등을 통해 코어 근육을 단련하십시오. 단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로 천천히 정확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체중을 조절하여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십시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운동은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은 허리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는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구부정한 자세, 짝다리 자세, 다리 꼬는 자세 등은 척추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척추의 정렬을 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면 허리 근육이 뭉치고 디스크에 무리가 가서 허리 통증,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지 않는 것은 마치 좁은 신발을 오랫동안 신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에 물집이 생기고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걷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 점검. 평소 자신의 자세를 의식하고 거울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자세가 바른지 확인합니다. 구부정한 자세, 짝다리 자세, 다리 꼬는 자세 등 잘못된 자세는 즉시 교정합니다. 바른 자세 유지.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펴줍니다. 설 때는 턱을 당기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아랫배에 힘을 줍니다. 자주 자세 바꾸기.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하고 30분에서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줍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줍니다. 보조도구 활용. 허리 받침대, 인체공학적 의자 등 보조도구를 활용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자세 교정은 허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자주 자세를 바꿔주는 습관을 들이면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이미 있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3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통제만 먹는 행위, 운동을 아예 안 하는 행위, 자세를 바꾸지 않는 행위. 이 3가지는 모두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악화 루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 건강한 허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을 위한 아주 특별한 비법, 즉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바로 6장, 반드시 해야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허리 곧게 세우기, 스트레칭,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 4가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의 일상에 쉽게 통합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죠.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전신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사용되고 심폐기능이 향상됩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신진대사도 촉진되죠. 걷기는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을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다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30분 동안 걷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출퇴근길에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 걷거나 점심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는 동안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꾸준히 걷는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걷기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걷는 속도를 조금씩 높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여 점차 속도를 높여가면 심폐지구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걷는 코스를 다양하게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로,
숲길 등 다양한 장소에서 걷는다면 지루함 없이 걷기 운동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만끽하며 정신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 허리 곧게 세우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척추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은 척추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턱을 살짝 당기는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척추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은 단순히 자세 교정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는 인상을 만들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서 있을 때, 걸을 때 등 의식적으로 허리를 꼿꼿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허리를 바르게 세우는 습관은 척추 건강을 지키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척추 건강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는 내장 기관을 압박하지 않아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원활한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허리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허리 근육의 부담을 줄여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허리 건강은 건강한 삶의 기반이므로 허리를 곧게 세우는 습관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십시오. 세 번째 습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되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스트레칭은 어렵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 어깨, 팔, 다리 등 몸의 각 부분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동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몸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스트레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 전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상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칭 시에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스트레칭 동작을 통해 몸의 밸런스를 맞추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세요. 네 번째 습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이 저하되며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7시간 내지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독서를 하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침실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명상이나 이완 운동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4가지 생활 습관, 즉, 하루 30분 걷기, 허리 곧게 세우기, 스트레칭, 충분한 수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모두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습관들을 오늘부터 실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는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릎이나 어깨 관절이 쑤시고 뻣뻣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가요?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은 절대 포기해야 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오늘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분명히 몸은 달라집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디스크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주변 신경을 압박하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 심한 경우 마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허리 디스크는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잘못된 자세, 무리한 운동, 노화, 외상 등이 있으며 비만 또한 허리 디스크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평소 허리 건강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팁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앉아 있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의자 깊숙이 엉덩이를 붙여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허리의 시작,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어 편안하게 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 있을 때는 허리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어깨는 펴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눈높이를 맞춰 목에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허리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디스크 손상을 예방하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팁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예를 들어 플랭크, 브릿지 운동은 척추를 지지하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플랭크는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며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유지하는 운동이며 브릿지 운동은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허리 근육을 강화하여 척추를 안정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팁은 스트레칭입니다. 허리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뻣뻣함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고양이 자세, 척추 비틀기,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스트레칭 등을 통해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고양이 자세는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둥글게 말았다가 펴는 동작이며, 척추 비틀기 스트레칭은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구부린 후 반대 방향으로 넘기는 동작입니다. 스트레칭은 아침 기상 후, 잠들기 전, 그리고 장시간 앉아 있을 때 틈틈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팁은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칼로리 음식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체중 감량은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 조절과 함께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체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절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관절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관절염은 무릎, 엉덩이, 손가락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통증, 뻣뻣함, 부종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관절염 역시 꾸준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종류는 다양하며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노화와 관련된 관절 연골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면역 체계가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첫 번째 팁은 관절에 좋은 운동입니다.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고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자전거 타기는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팁은 온찜질과 냉찜질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을 통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부종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할 때는 온찜질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온찜질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뻣뻣함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찜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찜질의 온도와 시간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피부에 자극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팁은 관절에 좋은 음식입니다. 연어,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 비타민 D, 칼슘 등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연골을 보호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이며 부족할 경우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닭고기, 돼지 껍데기 등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함께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영양 보충제 섭취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팁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나 활동을 피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물건을 몸에 가깝게 붙여 들어야 합니다. 또한 금연과 절주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연골을 손상시키며 과도한 음주는 관절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 결코 좌절할 필요 없는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만약 허리 디스크나 관절염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계신다면 제가 찾아서라도 문자 드릴 테니까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